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5월 7일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기소된 유시민 씨에 대해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유시민의 거짓말을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19년 말부터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와 자신의 개인 계좌 그리고 가족들의 계좌까지 불법 사찰했다라고 1년 넘게 줄기차게 주장해 왔었는데요. 이것을 주도한 사람이 한동훈 검사장이었다라고 아주 콕 찍어서 연일 비판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이 넘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지난 1월 공개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3일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이 유시민 씨를 기소하자 추미애 전 장관 등 여권 인사들은 일제히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검찰권 남용이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하면서 연일 검찰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가 칼럼을 통해 비판한 것입니다. 자, 그 칼럼을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칼럼을 읽어보기 전에 여권 인사들이 뭐라고 검찰을 비판했냐면, 먼저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 이분은 입만 열면 검찰개혁이죠. 기승전 검찰개혁, 무조건 검찰개혁의 이유로 모든 것을 말하시는 분인데,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대선 출마가 언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검찰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여기에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라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뭐든지 검찰개혁을 해야 된 이유로 갖다 붙이는 분인데 또 이렇게 글을 썼네요. 자, 추미애 전 장관도 나섰습니다. 역시 자신의 SNS에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불안을 느낀 한 시민이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한 마당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 식구를 위한 기소까지 하는 것은 검찰권의 남용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 어떻게 비판했는지 한번 칼럼 읽어보겠습니다. 신동아에 기고한 칼럼인데요. 제목이 유시민의 거짓말을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을 먼저 언급합니다. 정부와 국가기관은 업무 수행과 관련해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고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자, 이것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어이가 없다. 그러는 본인은 자기를 좀 비판했다고 시민 진중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았던가? 국회의원 개개인은 국가의 입법기관이 아닌가? 네, 김용민 의원은 진중권 교수를 고소했죠. 진중권 교수가 자신을 조국의 똘만이다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다라고 고소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소장에 나의 죄상이라고 줄줄이 적어 놓은 것을 보고 헛웃음이 나왔다. 법률적 지식 이전에 아예 정상적인 문해 능력을 의심하는 수준의 궤변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2명의 변호사를 쓰고도 일반인에게 패소를 하고는 이길 수도 있지만 항소를 포기하겠다라고 악규의 정신승리법을 시전했다. 자, 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합니다. 대통령은 자신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뿌렸다고 일개 시민을 고소했다. 비난을 못 이겨 결국 소를 취하했지만 그 와중에도 향후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았다. 대통령은 모욕도 못 참는데 검사는 명예훼손까지 참을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이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한다. 그 논리가 가관이다. 유 이사장은 이런 주장을 했었죠.
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유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는 계좌 열람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유시민 씨가 주장해 왔었습니다. 문제는 거래정보 제공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애초에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는데 무슨 유예할 통보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만약에 검찰이 거래정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거래정보를 검찰이 들여다보게 되면 그 사실을 해당 예금주에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은 글쎄요, 뭔가 착각을 한 것인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확고하게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들여다봤다, 불법 사찰했다라고 주장했는데 금융기관에서 1년 넘도록 아무런 통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들여다본 사실 자체가 없는 것이죠.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는 유 이사장 본인이 이렇게 인정했다. 단편적인 정보를 한 방향으로 해석해 충분한 사실의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했다고. 의혹 제기에 필요한 사실의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지 않는가. 자, 김용민 의원의 궤변은 계속 이어진다. 유 이사장은 한동훈 검사가 속한 검찰을 지칭하는 과정에서 검사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지 일반 시민으로서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 아니다. 아니, 공무원은 일반 시민이 아닌가? 그저 직업이 검사라고 해서 허위사실로 그의 명예를 함부로 훼손해도 되는가? 그런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유 이사장의 발언을 들어보자. 자, 유 이사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9년 11월 말, 12월 초순쯤이라고 봐요.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노무현 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요. 자, 이렇게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말했었죠. 그가 그냥 반부패 강력부라고 하지 않고 굳이 한동훈이라고 이름을 명시한 데는 다 맥락이 있었다. 당시 권력은 채널A 기자 사건을 빌미로 검언유착이라는 거짓 프레임으로 검찰총장을 제거하려 획책하던 중이었다. 한동훈 검사장은 그 맥락에 윤석열의 최측근으로서 불려나온 것이다. 그들이 벌인 공작의 내용은 한동훈이 윤석열의 지시로 유시민과 노무현 재단을 쳐서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유 이사장은 검찰이 노무현 재단 주거래은행 계좌를 본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제보자 지모 씨의 거짓말, 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거짓말, 거기에 유 이사장의 거짓말이 더해져서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기자와 짜고 유 이사장을 잡아 넣으려 했다는 황당한 음모론이 졸지에 사실로 둔갑해버렸다. 결국 이 음모론을 근거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됐지만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은 외려 권언유착 사건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아직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결재를 거부하고 있다.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그 거짓말이 사실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유 이사장의 거짓말로 인해 한동훈 검사장은 한동안 무고한 일을 음해하는 사악한 정치검사로 진화해야 했다. 그뿐인가? 그 누명을 쓰고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후배 검사에게 물리적 폭행까지 당했다. 2번 영겁 후 좌천돼서 지방의 한직으로 밀려나 아직도 복귀하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한 개인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고 그 피해는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 유 이사장의 발언은 정확히 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부장검사를 제거하기 위한 추잡한 정치 공작 속에 배치되어 있었다. 이는 공인에 대한 비판과는 아무 관계없는 정치적 모략이다. 그런데도 기소를 하면 안 된다니 말이 되는가? 자, 김용민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엉뚱하게 하루빨리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는다. 이것이 그들이 이제까지 요란하게 떠들어온 검찰개혁의 진정한 용도다.
자기들이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서 저런 불결한 짓을 저질러도 조사도 기소도 못하는 검찰, 이게 그들이 추구하는 개혁된 검찰의 상이다라고 이렇게 비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유시민의 거짓말은 사소한 거짓말이 아니었다.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까지 이끌어낸 중대한 거짓말이었다. 본의 아닌 실수가 아니다. 유 이사장은 이 거짓말을 무려 1년 넘게 지속적으로 해왔다.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그 죄를 철저히 물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런 짓을 하고도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강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런 정치 공작과 같은 거짓말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명하고 반드시 죄를 물어야죠. 대통령처럼 좀스럽게 일개 시민의 비판에 대해서 고소할 것이 아니라 이런 권력자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죄를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중권 교수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